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장입니다. 오늘은 이 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 슬리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슬리컷. 보시게 되면 이게 사진 보시게 되면 보게 되면 스타일링이 약간 이렇게 가닥가닥 돼 있죠. 이거 이제 스타일 연출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자르고 스타일 연출은 폴리싱 오일 이거 폴리싱 오일 이거 보통 해바라시가 베이스거든요. 폴리싱 오일. 그 다음에 동백 오일이 있거든요. 그걸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보통 에센스는 이제 가벼워서 이제 가벼운 상태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은 끈적끈적 하는 걸 싫어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요즘 룩은 조금 더 오일리하게 약간 젖은 듯한 뒤에 살짝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연출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마지막에 일반 그 세럼이나 에센스를 쓰지 않고 폴리싱 오일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폴리싱 오일 특정 브랜드를 뭐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죠.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동백 오일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동백 오일이나 폴리싱 오일 폴리싱 오일이 거의 대부분이 그 해바라시 베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 그러니까 마지막 피니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분석하게 되면 베이스 보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A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서 약간 U자로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옆선이 되게 가볍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센터로 모아서 내추럴 인버전을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숱이 굉장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블록으로 해갖고 디스커넥션을 잘라요. 위쪽 하나 올려서 자르고 그 다음에 밑쪽 부분 뒤쪽으로 모아서 자르게 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폴리싱 오일 바르면 이런 느낌이 이 사진의 느낌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고 이제 이런 느낌을 한번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베이스라인 좀 먼저 자를게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 기법으로 많이 자르거든요. 네, 보통 이쪽 한쪽에서 짧아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패널과 같이 동시에 잘라서 기장과 아웃라인을 바로 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자 나눠서 들어가시고 자 보시게 되면 방법은 자 저번에하고 똑같죠. 자 그대로 들어가서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이 사선으로 들어가 손가락이 오물리면서 자 올리면서 하나 자, 자르고 오물리고 자르고 오물리고 자르고 오물리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패널 잡고 자 자르고 오물리고 거의 90, 80도 정도 가까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펴고 그 다음에 오물리고 자르고 앞 자르시면 오면서 이동하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고 약간의 U자의 라인으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장은 많이 안 자르고요. 아까 스타일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자르시고 손님이 고기를 드신 상태에서 자르셔도 되고 약간 15도 정도 숙여달라고 해서 자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든 상태에서 고기를 살짝 숙여달라고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자 그때 받고 지금 D 패럴을 포인트 커트로 해서 전체적인 느낌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기장을 맞추려고 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층 내고 이러게 되면 상관없는 거니까 네. 절대 기장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느낌을 맞추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는 보여드리고 제가 옆에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셔서 자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잡으셔도 그리고 이렇게 긴 거 있으면은 프리핸드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네, 전체적인 느낌만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이 선 상태가 완만하게 들어가게 되면 앞쪽에 이쪽 라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 선 상태가 약간 U자로 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렇게 급격했던 라인이 약간 더 완만해집니다. 근데 아까 그 디자인 상태에서는 이 선이 있었죠. 그 선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지금 이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A라인으로 약간 A라인 느낌이 이렇게 V자 느낌 나잖아요. 지금 이 선이 앞쪽에 조금 더 지금 더 급하게 이렇게 더 세워져 자르게 되면 이쪽을 스페어 그렇게 자르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완만하게 자르려고 그러면 약간 U자로 자르시면 자동으로 머리가 나옵니다.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장은 잘랐습니다. 항상 고개가 위 포지션, 헤드 포지션이 라이트 포지션에서 잘랐으면은 항상 고개를 숙여서 밑에 부분 삐져나온 머리는 다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여서 달라고 해서 하셔도 되고 고개가 숙인 상태에서 방금 그 동작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의 커트 방법은 살론 커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빨리빨리 자른다는 포커스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커스를 맞춰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이스 라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 들어갈게요. 자, 이제 총 3군데 중에 하나 베이스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세션 파티군을 해서 반잔을 해서 수평 라인을 해서 후드부로 이렇게 탑, 백, 골덴, 미디움 포인트 정도로 해서 지금 리세션 섹션을 탔습니다. 템플 투 템플이라고도 하고, 이제 탑 쪽에 수평인 부분과 사이드의 수직인 부분에 디자인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그 사진 보게 되면 굉장히 샤프하게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부분에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양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숟가위로 치면 안 돼요. 숟가위 치면 이 형태 자체가 무너지고 선이 안 예쁘고 파마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쪽 센터 포이드로 해서 보시게 되면 센터 포이드로 해서 여기 중앙선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를 끌어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끌어모아서 뒤쪽 부분을 양을 인위적으로 줄여줄 거예요. 디스커넥션.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허쉬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섹션은 어디다? 많이 든다. 5에서 한 7, 8cm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패널을 잡아서 자, 언더 베이스로 해서 자, 그대로 지금 잘라줍니다. 자, 잘라 들어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레이어 하잖아요. 이만큼은 베이스 커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단 자를 때 이 라인을 어느 정도 남길 건가는 계산 한번 하시고 첫 단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뜨려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서 어느 정도 층을 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가위 들어가는 거 보시게 되면 제가 가위가 자, 이렇게 사선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라인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사선을 해서 조금씩 자르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우리가 90도로 일반적인 커트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사선으로 들어가서 가위 끝에 1cm만 이용해서 길이를 확보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최대한 들게 되면 자르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센터 포이드 기점, 그 기점에서 한 곳으로 계속 끌어모을 거예요. 옆 사이드까지. 자, 그대로 해서 자, 보시게 다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또 잘라줍니다. 자, 사이드 부분은 이 중앙 센터 포이드 라인으로 해서 끌어모으기 때문에 거의 안 잘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층만 좀 자를 거예요. 층만 잘리고 자, 자르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대로 들어가고 자, 다음 한번 이제 하고 나서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인지 자, 한번 선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사진하고 동일하게 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 교육생으로 또 오셨어요 오늘. 네,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센터 포이드로 해서 다시 끌어모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보시게 되면 제 커트는 항상 쉽게 자르는 거에 목표를 둡니다. 빨리 쉽게. 네. 빨리 잘라서 빨리 손님 보내야지, 돈 받고 보내야지 부자가 되잖아요. 어렵게 자를 필요 없어요. 네. 쉽게 잘라야지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만 딱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절단해서 냅니다. 커트는 남기는 기술이지 자르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르고 반대편까지 잘랐어요. 그래서 뒤에서 봐서 이렇게 해서 느낌을 한번 보세요. 크로스 체크 하고 싶으면은 그대로 들어가서 자, 똑같은 각도 들었던 각도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우리가 센터 포인트 섹션 이쪽에서 끌어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서서 내 몸에 T자를 서서 크로스 체크를 같이 들어줬던 각도 동일하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네, 똑같이 잡아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크로스 체크가 끝났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앞쪽에 이렇게 이제 A라인 느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 처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고 나머지 텍스처라이징 마지막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 부분을 할 거예요. 위쪽 부분. 자, 할 건데 보시게 되면 이 손님 같은 경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 기장에 맞춰서 자르기로 했고요. 그거보다 살짝 더 길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 가르마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어지는 형태로 해서
끌어모아서 자를 거죠. 레트로 인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레트로 인버전. 토니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서, 자, 한꺼번에 잡으세요. 한꺼번에 잡으십시오. 자, 그래서 앞에 가이드라인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한꺼번에 잘라서, 자, 내가 원하는 각도 앞쪽으로 더 숙여서 자르면 훨씬 더 자르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이제 이렇게 자르는 각도 정도로 잘랐는데, 이거를 들게 되면 보시면 어때요? 각도가 훨씬 더 증가해요. 그래서 손을 더 많이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손과 거의 평행에, 손가락 포지션과 거의 평행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리기 좋은 곳으로 자르면 돼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한 번 더 한꺼번에 잡으세요. 그냥 쉽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시고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요즘에 머리 잘 자르는 우리 원장님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잡아갖고 자르잖아요. 이 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갖고 여기서 해갖고 블런트 커트로도 많이 자르시더라고요. 그 기법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 상태를 내추럴 인버전 기법으로 해서 그대로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어지는 형태로 자를 겁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더 길게 좀 자르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층이 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벌써 굉장히 여기서 보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 첫 번 이전에 기존에 위치하는 거랑 내가 레이어랑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게요. 네. 그래서 얼마나 레이어드가 심하게 줄 건가는 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손가락 이 포지션이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앞쪽으로 더 끌어서 자르게 되면 층이 더 뒤쪽으로 많이 가요. 경사가 더 급하게 가고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조금 더 이 각도에서 조금 더 들어서 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층의 각도는 앞으로 잡아 당겨서 자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평행으로 자르게 되면 뒤쪽에 층이 급격하게 밑으로 나는 거고 조금 더 올려서 그대로 자르게 되면 선 자체가 기존에 여기에서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가이드를 그래서 자꾸 보고 자르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머리는 기장을 남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머리를 낳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선에 층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자, 이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샤프하게 지금 잘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되게 되면 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 뚜껑 부분 한번 들어서 보게 되면 층이 자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정도의 층이 지금 실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눈으로 비주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가 좀 층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찾는데도 여기 뒤에만 층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 더 완만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고 자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이 정도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고, 자, 그대로 넘어가서 자르시고, 네, 고정이에요. 고정. 센터 포워드 섹션. 가르마 있는 부분으로 고정해서 다 끌어 모아서 자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잡아서 자르시면 돼요. 밑에는 어차피 디스컨이 잘렸기 때문에 끌어와도 잘릴 게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확인하시고 자르시면 되고 자 나는 이것도 어렵다. 자 이것도 어렵다. 그럼 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패널 이렇게 앞쪽으로 그대로 한번 해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위쪽 뚜껑 부분을 한꺼번에 잡으세요. 잡아서 자 앞쪽 부분으로 다 끌어와요. 이렇게 여기서 앞쪽 부분을 끌어와서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잘라줍니다. 일직선으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자르게 되면 동일한 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살짝 더 이쪽이 짧긴 하지만 약간 V라인으로 잘라도 되고 거의 일직선의 느낌에 가까이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발을 앞쪽 상태로 한 이 정도 끌어 모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 조금 더 모으면 층이 마찬가지로 기존 이렇게 났고 조금 덜 끌어올리면 자, 이 상태에서 끌어올리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났던 게 조금 더 덜 저기 또 올라가요. 뒤에까지. 그래서 이의 층의 조절은 앞쪽으로 잡아 당길 건지 살짝 위로 올릴 건지 조금 더 살짝 더 위로 올릴 건지는 이건 층의 높이를 결정됩니다. 그래서 앞쪽 많이 당기면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면 이렇게
좀 더 올려주면 좀 더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앞쪽 부분으로 포진됐기 때문에 앞쪽으로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층은 우대각으로 납니다. 뒤쪽 방향으로 나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고, 한꺼번에 시간 빨리 주려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면은 모양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옆에 선 보시게 되면 가까이 보시게 되면 선이 되게 얇게 떨어져 있어요. 되게 얇게 떨어져 있고, 이제 앞부분만 한번 체크해주면 이제 커트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 자를 건데, 앞쪽 부분 기존에 잘랐던 머리 있잖아요. 이 기장 살려서 그냥 한번 터치업만 해줄 거예요. 왜냐면 디스컨션에 잘라 춤을 대도 여기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에 모아서 잘라졌잖아요. 보시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 밑에는 춤이 없어요. 머리가 그냥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상의 각도가 90도가 형성돼서 정확히 체여갔는데, 이게 끌어모을다 보니까 각도가 자꾸 두상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0도가 되는 거죠. 0도가 시작되는 기점이 여기 때문에 여기는 층이 안 나요. 이 밑에는 여기만 층이 나거든요. 그래서 머리 하게 되면 선이 예쁘게 안 빠져요. 갑자기 쑥 내려오거든요. 여기가 쑥 내려오니까 그걸 한번 체크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쪽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자, 쉽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자, 90도로 들어가셔도 되고 45도 들어가야 돼요. 45도 자르게 되면 손가락 더 많이 틀어야 되고, 90도로 들어가서 자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라인을 자르세요.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자르지, 굳이 새 거 자르고 싶으면 자르도 되고 안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밑에 삐져나온 부분만 연결시켜서 잘라준다는 기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층을 하나도 안 쳤는데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볍거든요. 왜 그러면 위쪽으로 해서 층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자, 앞쪽으로 90도로 지금 끓였었죠? 그대로 맞춰서 이제 그 삐져나온 부분, 각도가 없었던 부분, 지금 엑스티어리어 부분에만 머리를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 맞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잘라야 될 머리가 다 끝나고, 자, 머리를 자르고 나면 뒤쪽 부분에 이쪽 엣지 라인이 있잖아요. 양쪽 끝부분. 여기가 선이 이렇게 각이 져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둥글러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각도를 낮춰서 둥글러 주시고, 반대도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둥글러 주시게 되면 기본 베이스 커트는 여기서 100%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질감 처리 들어갈 겁니다. 자, 질감 처리 들어갈 때 이미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머리가 커트가 됐고, 실질적으로 층이 지금 옆쪽 부분 이만큼 좀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발의 수술 제거하는데 항상 얘기했죠. 엔드라인의 머리는 거의 자를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 두피의 3분의 1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머리가 나중에 길어나도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리턴 주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모발에 손질하는 거는 되게 편한 게 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르시고, 패널을 수직으로 그대로 들어서 그 다음에 무거운 부분만 잘라서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디스커넥션 됐던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커트라인이 지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길고, 자, 이 부분을 자르기가 한꺼번에 내가 자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 뚜껑머리 되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밑에 부분만 뿌리 부분의 3분의 1 되는 부분은 슬라이드로 커트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뒤쪽 부분 뿌리 부분의 3분의 1 되는 지점만 내가 원하는 양보다 살짝 덜 패널을 들고 인으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커트의 장점은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고요. 뿌리 부분의 3분의 1을 공략해서 잘리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고 드라이 했을 때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이제 틴닝자이로 물론 자를 수도 있죠. 당연히 틴닝을 자를 수 있는데, 틴닝자이보다는 기법 중에서 미끄러지는 기법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이렇게 테이퍼링이 돼서 굉장히 컨트롤이 많이 좋거든요. 그리고 꼭 전체 긴 머리가 컨트롤하는데 이제 뿌리 부분 3분의 1 부분, 전체 기장의 3분의 1 부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안 하시고 꼭 끝에 쪽만 가볍게 많이 하시던데, 뿌리 쪽을 공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뿌리 쪽을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죠. 커트 기법도 조금 더 뛰어나게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비주얼 룩도 좀 더 많이 좀 더 요구되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을 보시게 되면 그대로 들어서, 이거 커트 패널을 어떻게 보냐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패널 들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무겁잖아요. 무거운 부분만 들어가서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패널을 하나를 자르고 나서 버리면 기존에 잘랐던 거를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잘려요.
그래서 오버랩이 없어요. 오버랩. 기존 베이스 커트 같은 경우는 잘랐던 머리 다시 반 가져와서 그 가위를 보고 또 연결시켜 자르잖아요. 질감처리에서는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선 상태가 답이 없는 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고 무거운 부분만 들어가서 3분의 1번 부분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양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좀 덜 잘려진다 그러면 그 부분 들어가되 대신에 머리가 뭉쳐있는 부분만 보고 내가 가위가 들어가서 공략을 하셔서 자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요구가 많이 되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안쪽에 웨이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밑에는 스트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자를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건 이미 스트레이트 하면서 어느 정도 수술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접근해서 보시면 되고, 밑에 부분 분리해서 자를 때는 전체로 내가 자르고자 하는 양의 100을 자르는 게 아니고 60에서 70 정도만 자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은 위쪽 부분까지 내려서 나머지 밸런스를 보고 자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털어서 모발의 움직이는 속도를 보시고, 조금 더 움직임 속도가 늦다 그러면 덜 잘린 거거든요. 가서 머리 수술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움직임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걸 체크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뿌리 부분을 공략을 하고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서 항상 털어보셔야 되고, 왼쪽까지 각치에 들어가시고 자르는 양은 위쪽 끝나기 70% 정도, 위쪽까지 했을 때 나머지 30은 내렸을 때 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사이드는 이미 뭐 많이 가볍기 때문에 많이 자를 거의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디자인이 합쳐졌을 때 무게감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도를 들어서 기존의 위쪽 부분도 같이 잘라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흔들어 봐서 밑에 부분도 필요하면 하는데 이미 기존에 한 70%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 거의 자를 게 없어요. 필요하시면 밑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자르시면 되는데, 뿌리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커트로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죠. 잡고 그대로 가위가 미끄러지면서 들어가고 있죠. 손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르고 있습니다. 가위 끝에만 사용해서 하는 게, 지금 가위는 디자인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개발해서 특허받은 가위입니다. 한쪽은 S자, 한쪽은 C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블런트 커트도 되고 슬라이드 커트도 되는데, 일반 드라이 커트가 안쪽을 자르면 가위가 밀려가요. 근데 이 가위 같은 경우는 안쪽을 잘라도 가위가 잘립니다. 머리카락이. 네, 잘리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고수들이 자를 수 있는 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리카락이 무거운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되고, 자, 잘라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머리 상태를 보시면서 항상 자르세요. 머리 상태 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 양쪽 이쪽 사이드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머리는 여기서 잘라주셔야 돼요. 1차적으로. 네, 여기서 보시고, 1차적으로 여기서 잘라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포워드 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주셔서 한 번 더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뚜껑 부분에 머리를 보시고, 흔들어서 꼭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꼭 흔들어서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가 뭉쳐있는지 보시면서 잘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흔들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거울을 통해서 양쪽 밸런스 보면서 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자를게요. 반대 부분도 자르겠습니다. 들어서 보시면 되고,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했던 거와 똑같이 그대로 이제 옆에서 이제 자르는 이 지금 머리 같은 경우는 헬게는 뒤쪽에 대한 디자인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대한 디자인을 자른 거고, 앞쪽 부분은 앞쪽으로 해서 똑같이 따로 잘라야 되거든요. 이 부분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 부분 같은 사람이 뒤에 가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가위가 이쪽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C자로 이렇게 내로 들어가서 잘라주셔야 되고, 네,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후대각 방향으로 파팅을 타는 거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대각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사선을 해서 하시고, 항상 뿌리 부분에 3분의 1만 공략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미 많이 머리는 가벼워요. 네, 그래서 보시고 거울을 통해서 보시면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위치가 앞쪽에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후대각입니다. 세팅을 후대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리카락 분리가 좀 어렵다 그러면 물을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많이 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고 뿌리 부분의 3분의 1만 무거운 부분만 공략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쪽은 이제 아까는 사이드랑 백에 대한 질감 처리였고 지금은 포워드에 대한 앞쪽 베이스라인에 대한 질감 처리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무브먼트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커트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서 네. 들어가시고 밸런스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서 느낌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꼭 같은 병행을 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고 이제 거의 밸런스가 맞고 하고 지금 머리가 굉장히 가볍게 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싱 발라서 그 느낌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이 다 완성됐고요.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촉촉하고 샤프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폴리싱 오일을 바르게 되면 동백 오일이나 이런 느낌을 바르게 되면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폴리싱 오일을 처음에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쓰지 마시고 네, 조금만 이 정도만 먼저 바르고 스타일링하고 두세 번에 나눠서 스타일링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너무 떡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가셔서 네, 우리가 에센스 바르듯이 똑같이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에센스 바르듯이 그대로 들어서 끝모발 위주로 발라주시면 돼요. 끝모발 위주로. 그러면 이게 샤프한 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네, 앞쪽으로 발라서 들어가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네, 떨어집니다. 한 번 더 바를게요. 자, 오일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양을 지금 이 정도로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르시고 끝에 쪽 위주로 바르시면 됩니다. 자, 끝에 쪽 위주로 바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옆에 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나요. 오일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촉촉한 느낌은 폴리싱 오일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제품 스타일링 같은 건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제 폴리싱 오일 발랐을 때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시라고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스타일링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양을 많이 해서 바르지 마시고 조금씩 해서 나눠서 발라서 폴리싱 오일을 발라주시게 되면 이 끝부분에 촉촉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디테일들이 살아나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발라져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연출은 일반 세럼 에센스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폴리싱 오일을 하나 사셔서 쓰면 하나 쓰면 내가 봐서 한 6개월은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끝에 부분만 발라주게 되면 촉촉한 느낌인데 마지막 비주얼로 자르고 하고요. 다음 또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드 미용가에 제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조금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면 가이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